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한국경찰 역사 문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 제가 준비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스형 문제, 제가 이제 박스형 문제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죠, 그죠? 지금 틀려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문제를 만들고 풀어봐야지 여러분 문제 적응력도 더 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지문을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이런 것보다는 더 쉬울 테니까. 일단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겠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입니다. 자, 지문 하나씩 뜯어보죠. 1894년에 경무청 관제 직장이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법이 두 가지잖아. 경무청 관제 직장과 또 하나가 뭐예요? 행정, 경찰, 규칙입니까? 장정입니까? 장정이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무청 관제 직장에서 당시 좌우 포도청을 합해가지고 뭘 설치한다고요? 경무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전에는 이제 포도청이 있었다는 거죠. 도둑놈을 체포하는 청. 근데 얘가 이제 갑오개혁 때 얘가 뭘로 바뀝니까? 경무청으로 바뀐다고요. 1894년도에.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할 게 어떤 거냐면요. 맨 처음에 경무청은요. 내무하문이었다. 맨 처음에 얘를 법무하문으로 넣기로 결정했다. 법무하문.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지금으로 친다면 법무부.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어디로? 내무하문 있죠? 내무부로 소속을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설된 건 경무청은 내무하문으로 창설이 되게 돼요. 이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때 경무청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전국 관할입니까? 서울만 관할했습니까? 서울만. 이때는 서울만 담당해. 그리고요, 이 경무청의 장이 누굽니까? 장이 경무관이에요. 경무사예요. 누구예요? 경무사. 여기에 장은 경무사입니다. 경무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무청의 하부 밑에 하부 조직으로 서울 시내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경찰지서를 설치해요. 경찰지서를. 그러니까 지서는 경무청 밑에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근데 이 지서의 장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가 경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경무청의 장은 경무사고요. 경찰지서의 장이 누구라고요? 경무관인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경무청을 신설하고 장으로 경무관을 둔다. OX, X. 아시겠죠? 경무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의 행정경찰 장정과 위경제 직결례를 혼합해서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이 행정경찰 규칙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규칙이 아니고 여기가 뭐예요? 장정이고 여기가 일본계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은 X. 자, 근데 여기서 좀 정리할게. 그럼 이때 이 행정경찰 장정이라는 법은 아까 경무청 있죠. 경무청이라는 그 조직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규정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보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지금보다 좁았습니까? 훨씬 넓었습니까? 훨씬 넓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경찰이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광범위한 영역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지문은 X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경부경찰 체제가 1900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심할 게 1900년인데 문제는 경부경찰 체제는 몇 원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요? 2원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2원 체제라는 게 이거였죠. 한성, 서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한테 문호를 개방한 계양장 있죠. 계양장, 항구들. 여기는 누가? 바로 경부가 경찰 사무하고 감옥 사무를 통할 수행해요. 다. 여기는. 그런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있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누가 담당합니까? 관찰사예요.
관찰사가 담당을 했죠. 근데 관찰사를 뭐 하기 위해서 보좌토록 하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누굴 둔다고요? 총순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 총순. 그래서 총순이 관찰사를 좀 보좌해가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때 총수는 관찰사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보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총수는 관찰사의 지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당연히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경부경찰체제 관장 범위는 한성 및 계양시장의 경찰사무 및 감옥사무로 제한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맞고, 그리고 지방에는 누굴 둔다고요? 총순을 둬서 총순이 관찰사를 뭐한다? 보좌토록 한 거 맞죠? 이렇게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가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잖아요. 뺏겨가지고 우리가 되찾을 때가 1945년인데 우리는 이 일제 36년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 1919년도 3.1운동입니다. 그러면 3.1운동 이전을 무슨 경찰 시대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헌병 경찰 시대라고 하고요. 이 이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통 경찰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어떤 거냐면 3.1운동 계기로 헌병 경찰 제도가 다 보통 경찰로 다 바뀌잖아요. 하지만 헌병 경찰이 하던 업무를 누가 다 합니까? 보통 경찰이 다 하잖아. 그러니까 바뀌긴 했지만 큰 변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 헌병 경찰은요 말 그대로 헌병은 원래 경찰이 아니고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뭐까지? 경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헌병들이 신분 유지하면서 경찰까지 하게 되는데 근거법이 없었습니까? 근거법이 있었습니까? 있었다고요. 그 근거법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조선주차 헌병조령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의 근거에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 이해하셨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헌병이 헌병 신분 유지하면서 경찰까지 담당하게 됐다고요. 이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당시에 헌병 경찰만 있었을까요? 일반 경찰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일반 경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헌병 경찰의 주 임무가 뭐예요? 주 임무는 의병을 뭐예요? 토벌하는 거예요. 의병 토벌.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첩보 같은 걸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주 임무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당시 의병들이 어디에서 나타났겠습니까? 대도시 같은 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의병들이 그냥 정말 막 의기롭게 일어나긴 했는데 무기라든가 제대로 된 장비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도시에 나타나면 다 죽겠죠. 그래서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산에 숨어 있잖아. 그래서 헌병 경찰은 이런 곳에 주로 배치를 했겠죠. 대신에 일반 경찰 있죠? 일반 경찰 내지는 보통 경찰은 어디라고? 대도시 라든가 계양장 여기에 배치해가지고 업무 수행했어서 여러분 시험에 이거를 크로스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꼭 확인하십시오. 문제 봅시다. 헌병은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시나 계양장에 배치됐다. OX? X입니다. 도시나 계양장에 배치되는 건 헌병 경찰이 아니고 무슨 경찰? 보통 경찰이 되는 거죠.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일제강점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1910년에 우리나라가 나라 뺏기고 일제강점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조선? 총독부야. 총독부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총독한테는요 뭘 줬다고요? 명령권이 아니고 총독한테 준 게 뭐예요? 이게 재령권이야. 재령권. 그러니까 재령권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권리예요. 이 령이 법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권리. 그리고 여기 있는 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이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뭡니까? 이게 명령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총독한테 재령권, 이 사람들한테 명령권, 이게 바뀐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X가 되겠지. 그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919년도 보세요. 1919년도 3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병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총칼로 우리나라를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거 이 정책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얘네들이 조금 통치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좀 유화책을 쓰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화책을 쓰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더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이후에 정치범 처벌법하고요.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도입하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정치범 처벌법은 일본에 있었던 걸 도입한 겁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겁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치안유지법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원래부터 일본에 있었던 거다.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꿉니다. 보세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 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한다. OX, X 바뀌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정치범 처벌법은 제정.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걸 국내에 적용. 아시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이 지문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경무관이 아니고 여기 장은 누굽니까? 경무산이가 틀렸고, 그리고 여기는 장정과 규칙 자리가 바뀌어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헌병이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시나 개항장에 배치된 게 아니고 헌병들은 어디? 의병 출몰 지역이나 군사당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는 일반 경찰이었다. 그리고 여기 명령권과 재령권이 바뀌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치안유지법하고 여기는 정치범 처벌법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옳은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련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또 복습하시면서 이 부분 말고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 좀 이렇게 책 찾아보시고 이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마련한 문제 이렇게 해설 말을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새로운 문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